다리 위에서 관찰해 보기로 했다. 다리 바로 아래 적당한 양의 물이 흐르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황어의 행렬에 방해되지 않도록 돌틈 사이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오늘 녀석들을 볼 수 있을까? 무인 센서 카메라를 눈치채지 못한 물속 생명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그렇게 한나절이 다 지났다. 물속에선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화면 뒤쪽으로 한 무리의 고기들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황어떼다. 워낙 많은 무리의 이동이라 다리 위에서도 그 모습은 선명히 보였다. 황어떼의 행렬이 지나가는 자리가 검게 물들었다. 기수지역에서 에너지를 비축한 녀석들이 물줄기를 거슬러 5km를 달려온 것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녀석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질 않고 다리 아래쪽을 배회하고 있었다. 녀석들의 행렬이 갑자기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하구 쪽에서부터 쭉 올라오다가 여기가 이제 거의 이제 그 또 한 번 그 휴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량도 풍부하고 물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고 또 수질도 맑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쉬어서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이제 다시 소상할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이 그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낮에는 저렇게 또 이렇게 휴식하고 또 대기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은 또 이동을 하고, 그 군대에서 이 부대 이동하는 모습하고 똑같다고 봐야죠. 흘러내려가는 물살에 맞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더구나 10km를 더 헤엄쳐야 고향인 연곡천 상류에 도달할 수 있다. 길고도 험난한 귀향길, 휴식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황어 무리 중에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녀석이 있다. 이미 눈색이 탁해진 녀석은 헤엄조차 치질 못한다. 강물에 적응하지 못한 녀석의 죽음이다. 바다에 살 땐 은빛을 띠던 황어가 강물에 적응하면 몸은 갈색으로 변하고 주황색 선이 나타난다. 산란을 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주로 담수 지역에 가서 산란을 해야 되는데, 그 바다에서는 높은 염분 농도를 갖고 있다가 기수역에 와서 이제 그 반쯤 적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민물에 가서 적응을 해서 산란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몇몇 낙오자들이 생기긴 하지만 대부분의 황어들은 건강하게 민물에 적응한다. 휴식을 취할 때도 큰 타원형의 대열을 지키는 녀석들의 몸놀림이 부산해졌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즈음 황어들이 다시 강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다. 이동할 때도 대열을 지켜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녀석들. 마치 철새들처럼 그들 나름의 규칙이 있는 것이다. 강물을 거슬러 오를수록 녀석들의 주황색 가로선은 더욱 선명해진다. 산란이 임박했다는 의미다.
황어들이 나타나면 행복한 날갯짓을 하는 녀석들이 있다. 외가리다. 황어들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선 녀석들.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작은 신경전도 벌어진다. 드디어 황어 사냥이 시작됐다. 조심스레 황어에게 접근하는 녀석. 외가리들에게 황어 사냥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천여 마리는 좋게 되는 황어떼가 한꺼번에 지나가는 데다 외가리의 날카로운 부리는 뛰어난 사냥 무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먹는 데 더 큰 기술이 필요하다. 몸집 큰 황어를 과연 삼킬 수 있을까? 한참 입에 물고만 있던 녀석이 꿀꺽 삼켰다. 황어를 삼킨 녀석의 목이 평소보다는 대여섯 배나 굵어졌다. 몸집이 작은 것으로 보아 좀 어린 녀석인 듯하다. 어린 외가리도 제법 큰 황어 한 마리를 사냥했다. 하지만 부리로 문 채 선뜻 삼키질 못하고 있다. 결국 어린 외가리는 입맛만 다시고 만다. 황어들에게 외가리는 귀향길을 방해하는 불청객이다. 하지만 그 역시 먹고 먹히는 자연의 순리. 황어의 출현으로 연곡천은 건강한 봄을 맞고 있는 것이다. 황어를 기다리는 가장 큰 난관은 기수 지역에서 6km 떨어진 곳에 있다. 인간이 만든 거대한 구조물 송림보. 정작 황어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인간인 것이다.